네, 흔히 한국의 교육 방법을 주입식 입시 교육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교육 방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전 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참 떨어진다 이러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뭐 직접 그 매해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체감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점점 갈수록 글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 논술뿐만 아니라 학습 코칭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글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세대인 것은 맞는 거고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문해력 자체가 떨어진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습의 기본은 문해력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문해력이 없으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학교에서도 학습 효율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도 교과서 자체로 수업하시기보다는 요약된 워크지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모두 다 요약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성적 향상을 돕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더 긴 글을 읽어서 스스로 요약하거나 구조화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다른 과목보다도 이 국어나 논술만큼은 주입식 교육이 안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수업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사실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세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적 향상만을 위한 교육보다는 멀리까지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정말 하고 싶은데요. AI가 등장하고 또 인공지능이 다양화된 지금 현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 교육이나 단순 암기식 교육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을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해 없이 단순히 암기만 하거나 문제풀이만 하는 식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방법은 사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학습 목표도 읽어낼 줄 알아야 하고 출제자의 의도도 생각해보고 백지 개념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탄탄히 해서 그 개념으로 스스로 지문에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 건데요. 저희도 이런 교육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문해력 향상에 귀결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좀 다독, 많이 읽는 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독하는 방법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 있을까요? 네. 물론 다독도 중요하지만 연령에 따라서 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필독서 같은 것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수준이나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 수준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책을 읽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책에 흥미가 많던 친구들도 사실은 초등 고학년이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책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는 학원 스케줄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책을 잘 읽어왔던 아이들도 계속 비슷한 소재나 구성의 책들만 읽다 보면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네, 이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고전 읽기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고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권을 정해서 고전 깊이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고전 한 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함께 읽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책이 좀 어떻게 보면 혼자 차분하게 앉아서 읽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함께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어려운 고전을 함께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함께 읽기의 힘에도 있을 거고요.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배경 지식을 미리 설명해주면 모든 아이들이 다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발장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장발장을 읽히기 전에 먼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발장이 왜 그렇게 굶주렸는지, 그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길래 이런 소설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통은 고전을 읽을 때 고전을 읽고 나서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퀴즈를 풀게 하거나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방법이 아이들의 흥미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한 범위 내에서 아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게 하고 그 문제를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사고를 넓혀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 관계나 줄거리 같은 것도 아이들 스스로 한번 분석해보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책을 깊이 있게 읽고 나면 아이들이 정말 독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많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1년에 한두 권 정도라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정말 아이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한 권을 정하셔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학습의 커리큘럼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바는 어떤가요? 체감하는 바도 물론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책 읽는 것만을 좀 강조하시는데요. 물론 독서가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너무 좋은 방법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인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글을 정독하고 문단별로 중심 내용도 찾아보고 구조화하는 훈련을 해야 문해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초등 때부터 문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 친구들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대비하면서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스스로 학습 목표도 읽어낼 줄 알고 단권화하는 공부도 해보고 백지 개념 학습법도 이용하면서 이해해서 암기하는 그런 공부를 깨달은 아이들은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점수가 거짓말처럼 동반 상승하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추천하고 싶은 독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성적 향상에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좀 기억에 남는 친구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딱 문자를 좀 한 통 받았어요. 예.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였고 저랑 이런 학습법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중학교 첫 시험에서 이 친구가 모든 과목에 다 100점을 맞았었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랑 헤어져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배웠던 공부 방법으로 지금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 이제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줘서 제가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아이의 15년 인생에 제가 큰 도움이 됐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공부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친구. 그래서 공부에 좀 흥미를 가지게 된 친구들도 있고 늘 스트레스 받던 친구들이 이런 방법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이제 공부에 흥미를 이제 가져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하루하루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의 커리큘럼의 최종 목표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 기본 바탕에 문해력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문해력이 향상되어서 교과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면 너무 많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문해력을 중심에 두고 어휘력, 글쓰기, 정독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단순히 내신에 집중하는 교육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국어 공부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본격적인 국어 학습은 중학교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중학교에서는 개념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까지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조언을 다 듣지 않아서 애를 태우시는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배웠는데요.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눈앞에 있는 성적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쓰고 공부하는 방법과 방향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이 잘못 설정되고 습관이 좀 잘못 들은 친구들은 올해까지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적을 위해서보다는 조금 멀리 보면서 정말 실력을 쌓는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중졸은 아니지 않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가서 그 많은 범위를 다 소화해내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정말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조금 멀리 보고 정말 실력을 쌓는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은 학습에는 물론 앞으로 AI로 급변할 시대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삶의 도구가 되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지영 원장과 함께 학습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